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속한 군대인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옛날에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알면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연구하게 된 것은 20세기 말부터입니다. 대개 우리의 삶의 시대에 그 시대 동안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전자현미경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이제 사진을 보게 되니까 이런 모습의 바이러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에 동그랗고 뿔들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하 이것이 꼭 무슨 면류관 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코로나 관이라는 뜻이죠.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이 생긴 것에 따라서 붙인 이름이죠. 대부분의 다른 바이러스들은 그것이 일으키는 질병에 따라서 이름이 붙죠. 뭐 인플루엔자, 간염, HIV. 그러나 이것은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 이 그 뿔들이 중요하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뿔은 그 S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S라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스파이크, 정말 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이 바이러스들이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동물들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 큰 어느 집단, 큰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숙주로 삼고 있는, 여러분 숙주 기억나시죠? 숙주로 삼고 있는 몇 동물들 제가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윗부분은 대개 가축들이고 밑에 것들은 야생동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동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한 종류의 동물 가운데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한 이 집단, 이 족속 안에 들어있는 개개의 종류가 얼마나 될지는 정말 only God knows입니다. 수백만 개의 종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수백만의 종류 가운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7가지입니다. 그 중에 넷은 보통 감기를 커먼 콜드라 그러죠.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좀 순한 것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아주 오래 있었던 것들. 감기 중에 한 15%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7개 중에 4은 순한 놈들이고 그럼 나머지 셋은 누구냐? 새로 등장한 지난 한 10몇 년 동안에 새로 등장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독한 놈 셋이 SARS하고 메르스라 그러죠. MERS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보면은 오늘날의 바이러스하고 이전에 2003년도에 나왔던 사르스 바이러스라고 연결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용어의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세계 무대를 석권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본래 이름, 본명은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SARS-CoV-2. 이게 이제 호적에 들어있는 진짜 이름이고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우리 동네에 소련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데 당신 이름이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 무슨 스키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소련 사람이라 그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소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소련 사람 맞죠?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소련 사람 전체는 아니죠.
코로나는 큰 패밀리인데 수백 수십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코로나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 이제 병명이죠. 이 독한 놈 셋을 제가 표로 좀 만들어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요 셋만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할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 대충 이 시기, SARS가 21세기에 팬데믹을 처음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사우디에서 낙타를 통해서 왔다고 했던 그 메르스가 있고 한국에는 그것이 다시 2015년에 와서 큰 피해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SARS-CoV-2 우리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쉽게 얘기하는 이제 이것이 왔는데 이게 보면은 감염자 수로 보면 SARS는 한 8,000명 넘게 감염되고 메르스는 단지 그냥 2,500명인가요? 정도밖에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많아서 치사율은 SARS의 경우에 한 9%에서 10% 정도. 이 정확한 숫자는 통계에 따라 좀 다르니까 대충 9% 10% 정도. 메르스는 더 심해서 37% 혹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다행히 감염자가 많지 않아서 많이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감염이 많이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 1200만을 넘었죠.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에서 5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앞으로 계속되고 있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치사율은 한 4%가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HIV는 제가 그냥 뭐 비교해보라고 드린 건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이것을 보면은 원래 사스는 박쥐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어떤 다른 동물, 뭐 아까 본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다. 그 다음에 메르스도 역시 박쥐에게서 시작했는데 낙태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다. SARS-CoV-2 오늘날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역시 박쥐를 통해서 아마도 그 천산갑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물에게 가서 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들어오니까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큰 고통을 당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3회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와서 이 핵산을 복사할 때, 카피를 할 때 그 에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에러가 변이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여기 있던 게 저기 가서 붙고 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이거 참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복제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긴 선이 지금 원래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핵산 RNA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기계, 단백질들의 뭉치가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복사를 위에 있는 것이 복사되어 나오는 핵산입니다. 그래서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쭉 복사를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다른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없는 NSP10이라고 하는 프로틴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교정 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NSP10이 아니고 NSP14이 교정 효소입니다. 이거는 복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가 프루프리딩을 해서 이제 바로 잡아주죠. 버릴 것은 버리고 못 쓸 것은 이제 그런 고등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에는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는 없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아다시피 매해 새로 백신을 맞아야 되죠. 변이가 하도 심하니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에 좀 발달된 이런 장치가 들어 있어서 이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보다 변이가 덜 일어납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면 오래 가니까. 게다가 또 이 NSP9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가면서 이 핵산을 앞서가면서 쭉 훑어가면서 다른 RNA가 붙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의 무기는 숫자죠. 엄청난 숫자. 인류의 인구수보다 수십억, 수백억, 수조 배에 달하는 그 많은 개체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에러, 변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런 그 장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예. 새로운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렇죠?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지난번에 사르스요, 메르스요, 그 다음에 코비드2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박쥐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온 것이 사르스고, 그 다음에 또 낙타를 통해서 온 것이 메르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 천상갑이든지 뭐든지 하여간은 그런 동물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사르스2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르스 바이러스의 경우에 이 박쥐에게서 시작해서 뭐 중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스컹크 사촌이라 그랬죠? 육촌. 예. 사람에게까지 오는데 무슨 변이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이가 일어났길래 사람에게 왔을까? 지난 3회 바이러스 일생을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뿔 S 단백질이 있는데 얘가 사람 몸 세포에 있는 리셉터 ACE라는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문을 연다. 이 박쥐의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S 바이러스의 끝부분, 리셉터와 맞닿는 부분이 사람의 세포에 좀 더 쉽게 잘 맞도록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쉽게 넘어왔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2003년도에 있던 SARS, 새로운 신종 코로나의 출현이었고, 그다음에 오늘날 2019년 우리를 괴롭히기는 SARS-CoV-2 버전 2, 이거는 여기에 또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사람의 리셉터에, 사람 세포의 리셉터에 붙을 수 있는 그 친화력이 한 20%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쉽게 넘어왔고, 사람은 거기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뭐 박쥐에서 넘어왔다.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또 오늘날 사스2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것들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람과 관련 있는 독한 3개는 지금 나왔죠. 그다음 나머지 좀 덜 독한 것들, 감기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어디서 왔어요? 결국에는 동물에서 시작해서 사람에게 넘어왔다는 것이 학자들이 그 유전자를 컴퓨터로 연구하고 해서 다 종합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 그 변화는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미 12세기나 16세기에 이루어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변이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늘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게 전파하는 것들은, 이 변이들은. 그런데 이미 사람은 동물에게서 넘어온 이 좀 순한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벌써 수백 년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서 독한 놈들이 나왔다. 이제 그 얘기인데, 왜 어떻게 하필이면 21세기에 이런 놈들이 막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개발을 너무 하다가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우한에 있는 어떤 그 수산물 시장인가요? 뭐 웻 마켓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동물들,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을 파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 뭐 사람이 먹기 좀 그런 뭐 이런 뭐 천산갑이라든지 뭐 고양이 뭐 이런 박쥐 뭐 이런 것들을 막 팔아서 이제 거기서 올맞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할 짓이냐? 이 야만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젊었을 적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시골에 사는 분이라 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거를 박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그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별의별 고기를 다 먹어봤다 그래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시골에 가면 별의별 거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서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어서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동물들과 사람이 직접 접촉한 것은 옛날에 더 했죠. 21세기에 들어와서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동물을 먹거리로 너무 집단 사육을 해서 그렇다. 좁은 공간 안에 막 채워놓고 돼지, 닭 뭐 이렇게 이거 인간이 할 일이냐? 예. 이 집단 사육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문제 참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의 점프가 일어난다는 더 잘 일어난다는 정황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집단 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거기서 이렇게 변이는 전파가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느냐? 제가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좀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가는 것은 해외여행이라 그랬어요. 평생 제주도에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3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과가 생긴 수십 년 이래 처음으로 저희 학년에서 저희 반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1년 선배들까지 수학여행은 지리산으로 가서 종주를 하느라고 개고생을 했지만 저희는 신세대 제주도로 가자 해가지고 제주도로 갔는데 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는 못 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팽목항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서울에서 진도까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그게 몇 년도인가 하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극비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갈 때 다 비행기 타고 가죠.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빨리 다니죠. 그리고 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과 기술이 진보됐죠. 지난 수천 년 동안, 특별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발달된 과학과 기술, 지식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발전해서 우리는 빨리, 멀리 여러 군데 다 다니고 있죠.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던 바이러스가 축적한 것이 있을까요? 에이,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니라며, 두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며, 쥐뿔도 없다며. 예, 맞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계속 개발이라기보다는 쌓아왔던 것은 뭔가 하면 변이죠. 변이. 그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가 오래 갖고 있던 그 순한 코로나 바이러스 4종류, 이 변이는 벌써 수백 년 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이들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변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쌓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이제는 얘네들도 어디든지 마음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았을까? 사람이 발달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일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하는 일은 자신을 복제해서 자손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꾸준히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사람은 또 사람의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만났을 때 어떤 때는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이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뭐 특별히 어느 그 중국의 어느 뭐 랩에서 그 무기로 만들려고 하다가 샌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 학자들이 얘기하기 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얘기를 하죠. 이미 있어 왔던 일이 때가 참에 때가 돼서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인간의 기술이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바이러스들도 그동안 해왔던 모든 변이들이 이제 더 발달해서 사람에게 쉽게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 뭐 드문 일이었겠지만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되고 고속도로도 뚫리고 더 빨리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팬데믹들, 앞으로 또 팬데믹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 오늘의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는데 많은 동물에 널리 퍼져 있는 큰 패밀리다. 수백만 종이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사람과 관련 있는데 4개는 순한 것이었고 3가지가 독한 놈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변이에 의해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자연스러운 발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이번이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다른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다행히 우리 한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잘 대처를 해서 이것을 모면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처럼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당한다. 과학자들이 이런 걸 다 알았으면 좀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얘기를 했죠.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더 큰 것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온다. 그때는 아주 많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앞으로 대량 살상은 핵무기가 아니라 팬데믹에 의해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다음에 바이러스에 또 당하면 우리가 바이러스에다 지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바이러스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이게 뭐 말세의 징조도 아니고 세상에 우리를 경고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의 결과일 뿐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